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김딸기 치고는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보통 이런 컨텐츠는 제가 안 올리는 편이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할 때나 잠깐 언급하고, 그죠? 가급적이면은 형님 누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올리느냐? 대한민국 부동산 제도, 정책, 세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도태를 당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밀린 영상을 막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날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제도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분석의 전제 조건은 현 상태 그대로 간다는 그런 조건. 잘 와닿지 않으시죠?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 신규 5만 호 공급안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유심히 잘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관전을 어디다 관전을 하시면 되냐면은 빌라 공급, 오피스텔 공급, 지산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그딴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빌라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관전 포인트 하나 뭐냐면 어디 뜬금없이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짓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다? 나가리다.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이런 데에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 개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급은 뭐예요? 핵심지 아파트다. 그리고 핵심지 아파트의 공급은 뭐다? 재개발밖에 없다. 뉴타운 이어서 이제 5차 할 차례인가요? 5차, 6차, 7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급으로 치면은 안 된다. 단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현충원을 대전으로 다 옮긴다. 세종으로 이전한다. 요런 정책이 나오면은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가격의 핵심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든지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국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책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요거는 다들 아셔야 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과 세금 제도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 15강을 보시면 되고요. 한 10년 과거부터만 볼까요? 그동안 수도권의 인구와 공급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버라이어티하게 바뀐 거는 세금 제도였거든요. 1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은 개폭등을 했다. 이번 정책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종부세가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장은 시가로 한 30억으로 볼까요? 실거래 가격. 이 이하로는 그렇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요. 이 이상으로 정말 초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 그대로는 30억 이하 서민들이랑은 큰 상관은 없다. 다만 나중에 이 보유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방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 공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상당하게 줬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앞으로는 거주로 요건이 전부 다 바뀝니다. 보유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1주택 소유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부세를 못 버티는 영끌이들은 경매장으로 가는 거고 버티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전월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다주택자 탄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유리한 투자 전략인 건 맞는데 보세요. 여긴 제가 색깔을 멀겋게 칠해놨는데 여기는 글자에만 색깔을 칠해놨거든. 조금 약해졌다. 왜 약해졌을까? 엄청난 현재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의 지난 8년간의 또릴 정책의 균열이 같다. 예를 들자면은 금리 같은 경우 40년 동안 하향 추세를 타다가 피벗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갔죠. 또릴도 마찬가지로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는데 한번 금이 갔다. 이게 다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금이 갔다. 따라서 경매장 갈 사람들이 꽤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또릴의 상단이
다쳤다. 장특공을 대규모 손을 봤습니다. 아직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뒤쪽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색깔이 연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딸일로 바뀐다. 띨일, 띨띨한 한 채,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쵸? 떨일, 떨어지는 한 채,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딸리는 한 채, 강남 50억, 100억짜리 집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한 채. 그래도 좀 어감이 이상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딸기 한 채, 딸 한 채다. 참 쉽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방 소도시가 개폭등을 한다. 전원주택이 개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또릴로 장기 추세로 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거품이 조금 들어갔고 이쪽으로는 완전 마이너스를 먹은 상태였는데 좀 빠졌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파란색 박스가 아니고 빨간색 박스를 쳤잖아요. 글씨는 검은색 글씨지만 아주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은 수도권 집은 그래도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똘, 딸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에 한 번인데 뭐 전원주택 내지는 농막도 괜찮고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필요하다면은 사는 것도 나쁜 시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각 포지션별 어떻게 되는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특공을 엄청난 손질을 했거든요. 최대 30% 잘릴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계속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이거 하나만 봤을 때 뭐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지 다른 변수들을 더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 수치에 대한 근거는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당장 세금 때려 맞잖아. 그럼 아파. 낼 돈 없어. 그럼 뱉어야 돼. 어떻게 돼? 당연히 수익환원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은 당장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소유자들을 위한 세금이거든. 야, 그동안 내가 무주택으로 있기 정말 잘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독립 이래로 80년간 무주택으로 있어도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안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은 큰 손해를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무주택으로 있기 잘한 것 같대. 아이고 꽃이다. 제 세금 두들겨 맞아갖고 개폭락하네. 영끌이 경매장 가네. 아이 기분 좋아. 장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저거 봐라. 제 세금 두들겨 맞는다. 가격도 폭락하고 아이 기분 좋아. 내가 무주택으로 선택을 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 기분 업.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선택은 오답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왜일까요?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얼마를 때려 맞든 안 맞든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플러스 뭐 다른 변수들 많잖아요. 통화량이 지금 상태에서 100배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뭐 엄청나게 개폭등을 하겠죠. 지금 전체적인 변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글쎄 공급이 관건이겠죠.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만 여기 가격 오르네. 기분 다운됐어. 그러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은 그만큼 군 적금처럼 나중에 내가 1,000만 원을 냈어. 그러면은 이게 가격 상승으로 뭐 1억으로 돌아온다든지 버티면 개꿀이다. 만약에 집주인이 직접 안 산다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세금 봐봐라. 저 세금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르네. 기분 다운 하나. 가만 봤더니만 이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다운 둘.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냥 당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딸1이라고 했잖아. 그거를 다른 말로 바뀌게 되면은 중저가라고 하거든요. 이번 장특공 개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한 30억 기준이라고 할까요? 30억 이하는 뭐 종부세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 반사이익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다? 당연히 수급에 따라서 간다. 공급에 따라서 간다.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전가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적금으로 받든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존버하면은 승리를 할 것이고 못 버티면은 경매장에서 저를 볼 것이고 됐어 필요 없어 김딸기 네가 틀렸어 너 책팔이하고 강의팔이 하려고 막 사람들 협박하고 겁주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6년간에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이다. 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가 늘어서 이익이고요. 나만 지난 80년간 집을 반드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무주택자로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럼 무주택자들의 기존 전략은 뭐였냐?
청약이었습니다. 청약 대박, 청약 로또를 노리는 게 베스트였는데 앞으로는 이 전략을 거의 쓰기 어려워진다. 왜? 월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슬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월세를 낼 건지 이자와 세금을 낼 건지 이 두 개 중에서 잘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중저가, 딸 1에 대한 세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됐어. 그러면 나는 돈 있으니까는 또 1로 갈래. 못 갑니다. 아무나.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또 1로 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딸 1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것이며 이쪽이 그러면 가격이 들썩들썩 할 수도 있겠죠. 점점 선택이 늦어질수록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오피셜 자료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세제 개편안 여기 3번을 보시면 되거든요. 인포그래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가식이요, 두가식이요? 두가식이다. 1번 나오잖아요. 이 양도소득세 변경된 게 정말 큽니다. 아까 제가 파란색 칠했던 거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글씨로 보자면은 현재는 거주 4%, 보유 4%였는데 앞으로는 거주 8%로 바뀐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탄압이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거주 2%로 바뀐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공제 한도가 없었다. 무제한이었습니다. 장난이었죠. 지금은 앞으로는 10억까지만 깎아줄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까지만 깎아줄 것이다. 이거는 직접 사례로 봐야 됩니다. 1주택자가 12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32억에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32 빼기 12는 양도 차익은 20억이다. 과거에는 세금을 현행 어떻게 냈냐면은 2억 3,600만 원을 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은 계산해 보세요. 12% 정도 나오게 되고요. 앞으로는 4억 500만 원,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2년 거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10년 거주로 되면은 퍼센티지 조금 내려가겠죠. 임의로 한 15%라고 제가 써볼게요. 여기는 한 8%라고 쓸까? 사례 2,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25억의 아파트 똘리를 샀는데 내가 75억에 팔았다. 이야, 대박, 개부럽네요. 양도 차익은 50억이 나오고요.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떼냐? 기존에는 3억 1,600만 원. 대충 퍼센티지로 6%. 앞으로는 얼마를 낸다? 13억 7,300만 원. 퍼센티지로 27%. 장난 아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한쪽으로 계속 쏠렸나? 보세요. 그렇게 뭐 퍼센티지 차이도 없고 오히려 이거 숫자를 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숫자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이랑 비교해보세요. 다른 투자라든지 이 정도면 거의 비과세, 무과세다. 이쪽이랑도 그렇고 다른 사업 투자랑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논리였고요. 앞으로는 굳이 사람들이 이것만 볼 필요 없어. 돈이 내가 많으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건보료라든지 뭐 각종 세금이 보유세가 더 붙겠지만은 버틸 수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적금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거든. 이쪽으로 갈 것인데 돈이 없으면은 굳이 지금처럼 청약 대박을 노리고 있을 필요 없이 이쪽으로 가도 충분하다. 메리트도 있고 요거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또릴 추세의 피벗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종부세 얘기거든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무주택자분들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사례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인 경우 시가 45억짜리를 갖고 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냐. 보유세 현재 기준으로는 1,000만 원 낸다. 앞으로는 얼마 낸다? 1,000만 원 낸다. 거의 차이가 없죠? 예, 맞아요. 1주택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30억짜리 볼게요. 현행 보유세를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는 재산이 더 적은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나 세금 좀 깎아주나? 응, 아니야. 너는 1,619만 원.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전부 다 1주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금을 더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갔다 오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1주택 실거주가 많아지게 되면은 전월세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다. 종부세 부분을 조그만 글씨를 잠깐 빠르게 보자면은 12억이었는데요. 요게 14억 공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거주하면 9억 공제. 종부세가 뭐 엄청나게 세금 때리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는 패를 까고 보니까는 오히려 깎아준다. 나머지 사람들 비거주하면은 좀 줄어들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엄청난 탄압을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올라가는 거 좋아. 그런데 이 숫자 봤잖아. 1주택인 경우 똑같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말장난하면 안 돼요.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에 언론에서 계속 떠들던 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양도세입니다. 이런 퍼센티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도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냥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은퇴하신 분들, 당장 현금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팔아야 돼. 그지? 어쩔 수 없잖아. 못 버티잖아.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만 원이고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오픈한 거거든요. 신장 개업이니까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세요. 엄청나게 쌉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